것을 굳게 하기 바로 다음은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국민행동본부 안보관련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행사를 정성껏 마련하신 국민행동본부 최병국 대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치아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대전 시민 안보의 의식, 고취 및 확산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행사의 성교를 기원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영홍철. 네, 다음은 헌법수호 및 법질서 확립 국민기도 캠페인 국민행동 2024 안보관련의 강연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고자 투쟁하셨고 현재도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하여 투쟁하시는 애국투사이십니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각 본부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예비역 육군 대령 서정갑입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들의 애국심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대전 충남 안보협의회 김선립 회장님께 또 우리 국민행동본부 애국기동단 최병국 단장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분들 위해서 한번 힘찬 박수 부탁할까요? 잠시 후면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제가 왜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이 신문 광고도 냈지만은 친미주의자다 그래서 강권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전쟁에 나와서 이분들은 지구상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 땅에 와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5만 4천여 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 중에는 이미 아시겠지만 벤버트 장군 자제분도 와서 전사했고 또 워커 장군 한국 전쟁을 주의하다가 삼성 장군인데 8군 사령관으로서 한국에서 전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 출신들 17명이나 전사했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들에게, 미국 국민에게 오늘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주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은 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뜻으로 오늘 이 자리를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안보협의회 회장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정말 전 국민이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시점에서도 마음속으로는 정말 슬퍼서 울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슬퍼만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를 장만한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1년 전부터 국회에 해안안전법 같은 이런 해안사고에 대한 관련된 법안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국회의원들이 정쟁만 일삼고 국민 혈세만 받아먹고 국민 혈세만 쳐먹고 정쟁만 일삼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참사도 대참사도 막을 수도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박근혜 정부만 규탄하고 내각 총사퇴를 하라는 이런 얼빠진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걸 정말 한심스럽게 생각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국회라면 차라리 해산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안보 불감증에서 나온 것인 만큼 오늘 강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에서 정말 어려운 고령을 해주신, 여러분이 이미 방송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정말 어려운 고령을 해주신 김동길 박사님께 여러분 박수로 이렇게 감사의 박수 어떻습니까? 네. 우리 또 대한민국 최고의 농객이시죠. 그래서 우리 조갑재 팀장님도 상당히 바쁘신데 오늘 대전 시민들을 응원하니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민병던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님께서는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이제 전국 순회를 이렇게 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번 육군사관학교 교장님이시지만 삼성 장군입니다. 이렇게 국민행동부의 만능 역할을 또 해줬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또 참석하셨고요. 한 번 더 박수 칠까요? 식사, 뭐라, 지금 박수를 이렇게 힘차게 치면 건강에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다음 우리 여기 그 오링 코리에 조용한 정말 용기 있는 뭐랄까요, 애국투사지요. 다음에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 칼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날카롭게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오늘 연사로 서울서 내려왔습니다. 이분들에서 다 함께 한 번 더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십이 다 된 노인이 집회를 짓고 대전까지 오는 데는 무슨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니 놀러다니는 거 아니고 왜 대전까지 오는가 그러면 국민행동본부가 오늘 대전에서 고입을 하기 때문에 다른 큰 일이 없으면은 거기에 내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여기 오면은 우선 장대에 고급 결사대 이렇게 써붙인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마음에 신감이 생겨요. 아,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겠다, 결사대. 이런 친구들을 보는 게 좋아서 여기 나옵니다. 틀림없이 일이 있으면 꼭 오는데 그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조국이 안전하다, 그런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에 또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이 국민행동본부를 이끌어 나간 서정갑 본부장을 생각할 때 나는 오늘 그가 하는 이 모임에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 오면은 아까도 잠시 말씀을 여러분께 하셨지만 민병돈 장군을 만나는 것이 나한테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저는 소개했듯이 이 나라 육군 중장인데 자기의 기급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중장이다 그런 걸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보다 기급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도 성심껏 참여해서 도움을 주는 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요. 나는 다른 분들도 다 고맙지만 민병돈 장군께서 나와 앉아 계신 사실에 나는 감동스러워서 여러분에게 한번 큰 박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시대에 조갑지 대표 같은 그런 지성 있는 본디 언론인이지만 한 시대를 살면서 그렇게 척한 지식들을 가지고 조국이 나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그런 인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또 이 국민행동본부에서 하는 모임에 나가면 틀림없이 조갑지 대표는 나온다. 그것이 오늘 노인 여러분도 보셨지만 이 층계를 혼자 오르기가 어려워서 부축을 받아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또 서서 강의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앉아서 강의하는 이런 주제에 왜 이렇게 먼 길을 오느냐 그러면 나도 좀 감동을 받아야 살지 이 인생을 살면서 말이야 대한민국이 그렇게 한심한 나라가 아니다. 왜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뭐 연사마다 다 또 우리 세월호의 비참한 얘기를 뭐 하실 수밖에 없겠죠. 뭐 생각하면 이게 안보 강연인데 이게 국민의 안전 보장이 돼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 우선 어른들의 탐욕,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것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는 것뿐이지 내용은 썩은 지 오래돼요. 그리고 돈밖에 몰라. 높은 자리밖에 몰라. 조국을 섬긴다. 또 군에서 경례부수에서 충성하지만 진정 조국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이게 다 엉터리들이라 덜 떼먹은 인간들. 그런 친구들이 무슨 정부의 이 기관에도 있고 저 기관에도 있고 또 물러나면 계속해서 관련된 단체에서 해먹고 이러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하늘이 한번 맛 좀 볼래?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일을 이 민족으로 하여금 겪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만 보세요. 그렇게 크게 무슨 권력에 대한 또는 돈에 대한 탐심은 없는 자들이라도 말이에요. 그 선장을 비롯해서 인간으로의 책임감이 없어. 아니 선장이 다 승객들을 안전한 데 떠나게 하고 기회가 있으면 지가 살아야지. 지가 먼저 살아난다는 것은요. 지금 저게 살아있는 게 크게 죄스러워서 저 사람 오래 못 갑니다. 만일에 학생들만 해도 뭐 한 200명 목숨을 잃었다 가정하면요. 한 사람이 앞으로 60년을 평균 살 수 있었을 것을 알면 다 합치면요. 12,000년 감옥에 있어야 돼요, 선장은. 12,000년. 왜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앞으로 살 수 있는 세월을 제가 무책임해서 하나도 그런 자기 책임감이 없어서 한심한 인간이어서 그렇게 자기 먼저 피해갔지만은 살지 못해요. 그 고등학교의 교감도 말이에요. 같이 가다가 어렵게 자기가 먼저 살아나가지고 못 살겠다. 그래서 목매서 자살했어요.
사람 노릇하고 그렇게 못해요.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목을 매고 죽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뭐, 아니, 시스템이 어디 닥쳐야지. 아까 사회하느니가 부탁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도중에 일어나고 그러면요, 강연하던 사람은 어떻게 강연을 합니까? 사람은 많지만 그 사람을 맞대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는 거야. 그럼 난 누굴 상대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급한 일, 뭐 정말 세월호에 기울어져서 지금 죽게 됐다 그러기 전에는요, 예의상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뭐 급한 일이 있으면 왜 그러냐면 내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언제 다시 여러분을 보겠어요? 그건 몰라요, 사람은. 근데 우리처럼 나이가 많게 돼서 이제 죽게 됐다, 그건 그렇게 명예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상 옛날에 남강 이소훈 선생이 3.1운동 일어나는데 서울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선생님이 민족 대표가 되셔야 한답니다. 그러면 벌써 남강 선생이 나이가 많아요. 야, 내가 하고 싶지만 나이가 많아서 되겠냐?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이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야, 내가 나이가 많아서 늙고 병들어 앓다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 죽을 자리를 찾았구나. 무릎을 탁 치면서 가자. 그래서 그이가 33인의 1인이 되는 거예요. 그 용기가 있는 거예요. 노인이지만은. 그러니까 그이 말대로, 야, 늙어서 말이야, 병들어서 요를 깔고 누워서 앓다 죽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인간이 그밖에 못해요. 나 같은 사람도 그밖에 못해요. 나이도 많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런 신세가 돼서 병들어 누워서 앓다 죽어야 돼. 걔가 앓다 죽는데, 정말 남 사람은요,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제일 대단한 사람이에요. 2차돈의 죽음이 순교가 신라의 불교를 일으켰다. 그러면 2차돈은 그 죽음이 아닙니다. 산 거죠. 김대건 신부는 포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붙잡혀서 새남터에서 처형됐다.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그이들이 뭐 나이가 많기라도 해요. 두 분이 다 24살이더라고요. 24살. 24살에 그런 결단을 하고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굉장한 사실입니다. 그 집을 좀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근데 한번 짚고 가만 계세요. 아니, 이거 얘기하는데 말이야. 괜히 와서 내가 사진을 찍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럼 잘 찍어줄게. 한번 와서 찍어요. 내가 포즈를 취해줘. 이게 나는 급해서 얘기하는데 말이야. 저는 사진 찍겠다고 저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말이야. 아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에. 우리는요, 그런 순교자가 될 수 없어요. 사실상 일제시대에 아니,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목사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가 나는 신사참배를 못하겠다. 그럼 신사참배 안 한다고 버티다 감옥에서 죽었어요. 순교자예요. 해방이 되고 공산당 평양에 들어왔어요. 내가 다니던 교회가 장대제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이 김화식 목사님이었어요. 그 김화식 목사는 누군가 하면요, 그 가곡파 작곡한 김동진 씨 아버지입니다. 그이가요, 우리 있을 때 벌써 감옥에 잡혀갔어요. 왜? 공산당은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세상 떠났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 예? 그런 분들은요, 일생을 멋있게 사는 거예요. 저희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나는 늘 조국 역사를 생각할 때 무엇이 소중한가? 그러면요, 고려조는 비록 무너졌지만은 정몽주 그런이 그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고려는 죽은 게 아닙니다. 고려조의 충신으로 살다가 이성계 일파가 권력을 잡으면서 아니 얼마나 그 정몽주 같은 어른이 필요하겠어요. 하여튼 30전후에 과거를 보는데 3장에 연거포 장원급제한 분이니 한 시대의 수제 아닙니까? 그런 분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 그 이성계 일파가 좀 와서 도와주세요. 새로 권력을 만드는 자들은요 불안하니까 어떻게든가 좀 우리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시조 한 수를 띄워서 그 정몽주 선생의 속을 떠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릉 칠기 얼거진들 기어떠하리 우리가 기어올려서 100년까지 누리고 하자. 그게 무슨 만수산에 관한 노래 아니고요. 칙릉불에 관한 노래 아니고 요새 말로 풀이하자면 정선생 왜 그렇게 고집불통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 우리에게 오세요. 오시면 높은 자리 드리고 큰 감투 드리고 우리 한평생 만수산의 칙릉굴이 서로 기듯이 손잡고 재미있게 살아봅시다.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몽주 거른이 호사스러운 삶에 대한 꿈밖에 없으면 좋은 기회가 왔어요. 오기만 해요. 높은 자리 드리고요. 큰 감투 드리고 이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고려조의 충신 정몽주 선생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요청에 대해서 나 그렇게 안 합니다. 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고려조를 섬기던 사람으로서 통신내가 새로 고려를 짓는다고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정몽주 선생은 선주교에서 칼을 맞았건 몽개를 맞았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 세상을 하직한 거 아닙니까? 그 정신이 위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상을 한강변에 수백 년 지나고 나서 한강변에 동상을 세우면서 오고 가는 한국인들이 바라보고 야 멋있는 한국인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다 일제히 중얼거린 것 중에 대한민국을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 그 정의를 위해서 산 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서 그이는 돌아갔어요. 60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그의 정신은 오늘 여기 앉은 사람 누구도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린 것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육신이 나오는 그 비참한 광경을 생각하십니까?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다. 이럴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충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단종을 모셔와야지. 이러고 있는 것이 이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냐? 성산문을 비롯해서 그걸 계획한 거예요. 그걸 모의한 거예요. 관련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 나라가 무슨 일을 해서 뜻대로 되지 않아요. 좌절되고요. 다 실패하고
그런 정신은 살아있어요. 정신은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 그 일파가 한 번 계획을 했지만 뜻대로 안 됐어요. 그날 유흥부 같은 그 사람은 무인이니까 칼 들고 가야 그 사람을 된대 말이야. 궁에서 칼 들고 오지 말라. 또 그날 무지하게 비가 오고 아주 날씨가 안 좋아요. 그리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문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연기하자. 유흥부는 반대했어요. 오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 주모자격인 성삼문이 오늘은 안 돼. 근데 그 중에 고에 바치는 간사한 놈도 있었어. 응? 갖다 고에 바치는 거예요. 응? 그 일은 왜? 일은 안 되는데 일도 못하고 걸리면 다 죽겠구나. 삼족을 멸해. 삼족.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만 죄를 입어요. 삼족을 다 멸하는 그런 때 말이에요.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 아니고는 감히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건 뭐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모의가 있다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요새 말하면 일망타진당하는 거 아닙니까? 다 겪었어요. 더러는 자기 집에서 자기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삼문에 고문당합니다. 고문당하면은 아주 힘든 고문을 하니까 자백해. 일선이는 세조가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조가 화가 났겠어요. 저 성삼문처럼 내가 봐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를 해치울 계획을 세워 용서 못할 놈이다. 그러나 성삼문의 가슴 속에는 당신이 왕위를 차지하는 그것은 왕위를 찬탈하는 것이지 법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왕위는 마땅히 법통을 이어서 단종이 해야지. 당신이 나서는 거야.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쩌면서 고문당하는데 제일 심한 고문이 뭔가 아니요. 이 인두나 수비갈고리를 숯불에 시퍼렇게 달궈서 장대를 찢는 고문이에요. 장대를 찢는 고문. 그 성한 사람 등에 그 시퍼렇게 쇠갈고리 같은 걸로 찢으니 말이야. 와지직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참는 거예요. 다 털어놔. 없다. 전혀 딴 사람이 관련됐다는 걸 말도 안 해요. 그 끝까지 못 뛰어요. 그뿐입니까? 그러니까 고문을 당하다. 자기 고문하는 놈을 향해서 야 이놈아 이게 식었어. 더 달궈가지고 와. 이렇게 말하는 악이 바쳤다고 할 수도 있지만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아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신이 말똥말똥했어요. 그놈 보고 다시 달궈가지고 와요. 그렇게 말하고 처형되죠. 거열 우차에 찢어 죽이는 거예요. 우차에 매서 사지를 매서 찢어 죽이는 그런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알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한 시대의 인물 성삼문을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우리 말로 된 시조 한 수는 다 아실 거예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하니 복내산 제1봉에 낙낙장성 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건할 때 독약 청천하리라. 야 백설이 만건건할 때 독약 청천하리라. 이런 기상을 가진 사나이예요. 그래서 가면서 떠나면서 사세가 세상을 하직하면서 한마디 남기고 간다. 그런 시조 시 한 수를 남겼어요. 그건 당나라에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은 우리 민족의 대표인 정신적 상징인 이 성삼문은 사세가에 이렇게 읊었습니다. 지금 죽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혁고 최인명 북소리 등등 울려 사람 목숨 재촉하네. 회도의 역사
고개 돌려 바라보니 해는 누연누여 서산에 넘어가는데 황천무일점 황천길에는 여인숙 하나도 없다고 하니 그냥 숙수가 이 방을 뒤집어 무고 가끔가 한마디 남기고 가는 사나이, 이 땅의 사나이, 대단한 사나이 아닙니까? 그런 정신이 있어. 어느 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있어서 국민행동본부가 있고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을 본받으니까 나라를 살려야지. 무슨 소리야. 정신 나간 놈들 많아요. 이때에도. 아니 책임을 딴 데다 돌려. 당신 잘못이야. 당신 때문이야. 예? 이거는 이제 조국 역사에 큰 변혁이 생깁니다. 두고 보세요. 이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을 괜히 겨냥해서 말해. 당신 물러나셔 하는 식으로 말하는 놈은 속의 뜻이 다른 거예요. 그이가 중심이 돼서 이 어려운 때 이 나라를 한번 깨끗하게 하고 위대한 나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오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확실히 합니다. 내가 또 서울로 빨리 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미안한 말이지만 약속을 하나만 취소했어요. 또 하나는 취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왔다가 이제 또 우리 사무처장하고 나하고는 또 곧장 나가서 갈 겁니다. 강연은 듣고 싶지만 말이에요. 내가 노인치고는 바쁜 사람이에요. 가겠습니다.